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며칠 동안 안 다뤘더니 좀 뉴스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긁어 모아가지고 스토리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 미중 전쟁이 지금 가열되고 있죠. 트럼프가 상당히 센 발언을 했어요. 첫째, 중국이 지금 한 120개인가 뭐 140개 항목에 걸쳐 가지고 자기들이 이 무역 적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미국에 제안을 했는데 이 중국 측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트럼프가 말했어요. Highly unlikely.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또한 트럼프가 내년부터 기존의 2천억 달러에 10% 해놓은 거를 25%로 올리겠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또 트럼프가 말하기를 조만간 2,670억 달러를 추가하겠다. 그러면 이제 지금 돼 있는 게 나가리가 2,500억 달러니까 이게 추가가 되면 사실상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붙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마지막 말한 그 마지막의 그 2,670억 달러에는 이 생필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생필품 혹은 소비자 상품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플 스마트폰의 가격이 10% 올라도 소비자는 용납할 것이다. 한마디로 그냥 막 질리겠다는 얘기죠. 아마 추정컨대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내놓은 제안에서 주로 미국이 제기한 이 미국 측의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내놨어요, 이야기를. 그런데 이게 과연 무역 적자의 문제일까요? 한번 보시죠. 제가 세뇌 탈출에서 한 두어 번 말씀드렸는데 중국 쪽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상품군의 대부분이 이거를 관세를 매긴다 그래서 미국에서 국내 생산으로 돌려줄 수 있는 거는 글쎄요. 총액으로 따져서 한 10%, 20%, 10% 정도 안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나무로 만든 MDF로 만든 싸구려 무슨 가구 이거를 미국에서 생산할 리 없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서울 인근을 예로 들면 마석 혹은 고양 이런 데 가구 생산하는 중소기업들 가보면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거의 80% 현장 근로자의 8, 90%가 외국인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상품군에 대해서 미국이 내고 있는 무역 적자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먹인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 상품군은 오히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인도네시아나 혹은 베트남이나 혹은 인도나 혹은 중남미 국가로 옮겨갈 뿐이죠. 생산 기지가. 그렇다면 미국의 전체로 보면 무역 적자는 안 줄어들어요. 오히려 상품량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약간씩 올라갈 거기 때문에 무역 총적차는 오히려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죠. 중국을 더 이상 세계 제조업 기지로 더 키우지 않겠다. 오히려 쭈그러뜨리겠다. 이렇게 압박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금융에 대한 칼은 안 뽑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금융을 가지고 제재하는 거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굉장히 과격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만지작거리고 금융 제재는 칼을 안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무역 적자를 그게 중국으로부터 나는 무역 적자든 혹은 다시 중국에서 제조업 기지가 옮겨간 나라 인도라든지 혹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로 옮겨가서 거기로부터 수입이 됨으로써 나는 그런 총적자든 이 적자는 안 줄어요. 그러면 진짜 목표는 뭐냐? 중국의 정치 변화 첫째. 인권 문제 들고 나오잖아요. 위구르인 왜 100만 명씩 가둬가지고 그 사람들의 종교적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파괴하고 중국식으로 세뇌하려고 그러냐. 그 다음에 티벳의 불교도 왜 그 탄압해서 티벳 승려들이 왜 분신 자살 지금 100여 명 이상 넘게 했는데 지난 10년간 왜 그런 짓 하냐. 그 다음에 왜 중국 안의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냐. 왜 홍콩이나 이런 데 정치적 자유를 주장하는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왜 인권 탄압하냐. 이렇게 총체적인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고요. 이거는 중국의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이른바 지들이 말하는 중국식 사회주의, 이걸 내려놔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연설에서도 계속 드러나는데 펜스 연설도 드러났고요. 펜스 연설에는 all of the government, 그러니까 정부 역량 전체를 동원하여 경제 침탈과 지재권 해적질과 그 다음에 외국에 대한 여론 공작과 외국에 대한 정치 개입과 그 다음에 지정학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고든 창이 all of government의 뜻을 정확히 밝혀줬어요. 거기에 고든 창은 용어를 뭘로 바꿨냐? all of state,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공산당 일당 국가이기 때문에 그 국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결국 그 공산당식 사고방식도 싫고 그 다음에 공산당이 망상하는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공산당이 국력 전체를 동원할 수 있는 체제도 싫다. 그러니까 너희 정치 바꿔야겠다. 오케이? 그 말을 못하니까 차마 인권 문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목표 첫째 넘버원은 중국의 정치법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목표는 뭐냐면 지정학적 도발이에요. 이 지정학적 도발 그만둬라 이거죠. 지금 이 지정학적 도발을 잘 나타내는 이 지도를 하나 제가 구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센가쿠 열도 우디 아일랜드 근처에 아니죠. 우디 아일랜드 센가쿠가 아니죠. 이거는 그 근처에 그 섬에다가 에어필드 만들었고요. 이게 섬이 이게 중국 섬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딱 여기서 보면 우디 아일랜드 여기 오른쪽에 이 별표 있는 데 중에 하나인데 필리핀, 베트남에 더 가까워요. 그 아래 남사군도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예, 남사군도가 우디 아일랜드고 그 아래 사우스 차이나시에 오일 드릴링 하고 있거든요. 시추. 이거는 중국으로부터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베트남하고 오히려 말레이시아나 브루나이랑 가까워요. 필리핀이랑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이 남진하에 즉 다시 말하면 중국의 광동성과 베트남과 필리핀과 이 인도네시아에서 둘러싸여진 이 바다의 90%가 자기들 거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 주장이. 그 다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얀마의 군부 독재 혹은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만들어진 아웅산 수지 정부랑 짝짝꿍 해가지고 미얀마에 그냥 계속해서 해군기지 항구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스리랑카에 여기 별 하나 찍혀 있죠. 여기에 항구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가서 파키스탄에 항구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지부티 저기 그 지금 우리 이제 개념으로는 소말리아 근처예요. 소말리아 근처 지부티라는 조그만 나라에 가서 또 항구 확보했고 이런 짓을 지금 다 저지르고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뒷마당인 남미에 그 나라가 뭐죠? 베네수엘라인가 차베스 거기 그 지금 황당한 나라에 무려 550억 달러나 질러가지고 미국 뒷마당에 굴을 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정학적 도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남들이 떠들어서 그렇지. 가장 심각한 지정학적 도발은 뭐냐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그게 중국의 도움 내지 방조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도발의 핵심 키포인트는 북한이 됩니다. 세 번째가 미국이
진짜 속내는 뭐냐면 지재권 보호입니다. 중국의 대학이나 연구소나 기업의 R&D 파워가 세요. 상당히 세졌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재권으로 길을 들여야 돼요. 그 해적질 못하게 함부로. 안 그러면 막 훔치고 그다음에 중국에 가서 첨단 회사가 뭐 물건 좀 팔라 그러면 야 너희 노하우랑 설계도 다 내놔. 윽박 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재권을 강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재권 보호 문제죠. 그러니까 전략적 목표는 실제로는 세 개예요. 무역 적자가 아니고 그 첫째 인권, 중국 정치 변화, 둘째 지정학적 도발 방지, 특히 북의 핵과 미사일 제거, 셋째 지재권 보호. 이 셋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중국을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면서 이게 지금까지는 무역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프트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포탄이나 미사일이나 폭격이나 총을 안 쏘는 거죠. 부드러운 전쟁인데 부드러운 수단, 무역이라는 부드러운 수단을 통한 전쟁인데 이 중국에 관해서 경고를 하고 미국의 세계 전략을 그 얘기한 그런 최근에 네 가지의 지난 한 두 달 사이에 네 개의 주요 연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가 9월 25일 날 유엔에서 한 연설, 둘째는 펜스가 10월 4일 날 허슨 연구소에서 한 연설, 세 번째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10월 달에 있었던 11월에 있었던 2+2 회담,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 외교 국방 대화인가 뭐 그래요. 그 외교 책임자 또 국방 책임자 이 2+2 회담, 미중 2+2 회담에서 매티스가 한 연설, 그 다음에 미중 2+2 회담에서 폼페오가 한 연설, 이 네 개의 주요 연설을 보면 아 오늘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이런 그 모두 앞에 그 앞말머리 그 앞말머리 빼고 나면 반드시 첫 번째 거론된 게 전부 북한이에요. 희한하게도 이건 무슨 얘기냐? 미국의 주요 전략, 국제 전략에 있어서 지금 중국 길들이기와 북의 변화가 한 덩어리란 소리예요. 패키지로 엮여 있다고요. 중국에 대한 소프트 전쟁으로 중국의 군사행동, 군사 개입을 묻고, 왜냐하면 중국이 만약에 군사행동 더 한다 그러면 무역관세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금융제재 칠 수 있으니까 중국이 군사행동이나 군사 도발이나 군사 개입을 못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제조업자가 쫙 중국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중국 경제가 주춤주춤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되니까 중국 내부의 변화를 도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접수 평정 해방 발전을 시키는 거죠. 이건 이미 대화 모드, 외교 모드였지만 6월 12일 싱가포르 그 미북 정상회담에서 방영되었던 미국 측의 홍보물 그 영상물에 나타나 있어요. 거기 보면 북한이 급속하게 개혁 개방에서 발전되는 모습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걸 쫙 그리면서 핵폭탄 터지는 그런 그림도 중간에 하나 짧게 한 1, 2초 들어가고 그러면서 김정은한테 너 객이다가 맞아서 돌아가실래? 아니면 저 비핵화하고 개혁 개방으로 갈래? 급속 발전 갈래? 그 메시지거든요. 그 영상 전체가. 한마디로 미국은 비핵화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북한의 개혁 개방 발전을 얘기한다고. 그 얘기는 북한의 해방을 얘기하고요. 해방이 돼야 그렇게 되죠. 해방이 되려면은 미군이 접수 평정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북한을 접수 평정 해방 발전시키면은 핵과 미사일을 영원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증명 가능하게 또한 되돌이킬 수 없게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에요 이게.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중국 변화를 촉진시키는 14억 중국인에 대한 심리폭탄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미중 이 전략 구도를 생각을 하면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이 말이
미국이 중국과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대한 전략, 중국과 북한을 한 패키지로 해서 한쪽 중국에 대해서는 천천히 조여들어가면서 중국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군사행동 못하도록, 군사개입 못하도록 손발 묶고 중국 내부의 변화를 도모시키고, 북한에 대해서는 접수평정 해방 발전을 도모하고,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의 그 동아시아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략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초강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무역 문제가 아니라고요. 초강수가 뭐냐면, 너희 이렇게 일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제안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너희 참 내년에 지금 2천억 달러 걸려 있는 건 내년 1월 1일부터 10% 관세인데 25%로 올릴 걸. 그리고 그거 말고 추가로 2,670억 달러 다 관세 먹일 텐데. 그러고 나니까 너희가 우리한테 수출하는 거 전체 다 관세 먹이는 셈이 됐네. 그러니까 거기에 소비자 상품이나 생필품도 많이 포함되어 있구나. 예를 들어 애플도 포함되어 있네. 그래, 애플 스마트폰 가격 한 10% 오른다고 해도 소비자들은 용납할 거야. 요새 국민소득 좋아졌거든, 우리. 이 얘기예요, 지금. 왜 이런 얘기,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태연하게 하는 그 속내, 그 말로 꺼내지 않는 뒷배경이 뭐겠냐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을 목졸라서 길들이게 하고 중국 내부의 정치 변화를 도모하고,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해서는,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접수평정 해방 발전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태연하게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럼 보시죠. 이게 징조가 있어요. 의회 쪽을 보시라고요. 의회 특히 상원. 이게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수단들은 상원에서 좌지우지하거든요. 하원이 아니라.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 리퍼블리칸, 그러니까 공화당, 그다음에 마르크 루비오 상원의원. 이 사람은 그 2016년 대선 때 경선 후보였죠. 여기 공화당.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말을 했냐 최근에. 폼페오가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 우린 인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때 인내의 뜻은 철통과 같은 경제 제재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이다. 그냥 풀어놔주고 참고서 기다린다는 뜻 아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이건 미국 민주당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이게 짝퉁 비둘기 흉내를 냈잖아요. 대화, 외교, 김정은 사랑해, 말 잘 들어, 우린 좋은 관계야. 뭐가 좀 북한이 그래도 뭐 핵과 미사일 실험 최근 들어서 전부 중지한 지 굉장히 많이 됐잖아. 나 퍼준 거 없어. 나 한번 만나준 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벌써 이렇게 진전됐네. 유해도 돌아왔고 인질도 풀렸고 얼마나 좋아. 이게 지금 트럼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리스 쿤스 미 민주당 의원은 뭐라 그랬냐면, 아니 무슨 소리냐. 본격적인 비핵화가 시작돼도 한참 시작돼야지. 물론 그동안 핵과 미사일 안 날린 거 오케이, 그건 좋은 일이야. 그런데 시간표상으로 보면 본격적 비핵화가 시작돼도 한참 전에 시작됐어야 될 그런 시간이 된 거야 지금. 이런 말을 한다고요. 트럼프가 짝퉁 비둘기 흉내를 내니까 민주당이 이 내셔널 아젠다 넘버 1, 국가 아젠다 1번이라는 북의 핵과 미사일 제거라는 아젠다에 올라탈 때 남아있는 자리가 매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트럼프랑 차별화돼서 올라타야 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비핵화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너 왜 외교 대화만 자꾸 고집하냐. 그리고 북한은 해방시키지 않으면 비핵화 안 되는 나라야. 비핵화는 해방이야, 북한 해방. 이런 얘기가 민주당 쪽 입에서 나오도록 끌어내고 있다고.